꼭 아티스트가 아니어도 창조성을 깨워야 되는데요. 창조성을 깨운다라는 의미는 안녕하세요. 작가 정재경입니다. 먼저 초록생활 구독자 6,000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축하하고 싶어요. 업데이트가 뜸했는데도 감사하게도 구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초록생활 채널과 저에 대한 응원이 느껴졌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은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 그래서 초록생활 시즌2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채널을 시작했을 때는 저희 첫 책, 우리 집이 숲이 된다면이 출간되었을 때예요. 그때는 책이 1권 있었고 지금은 책이 모두 6권이 되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사회생활을 매거진 에디터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브랜드 마케터도 잠깐 했었고 2004년부터는 생활용품 브랜드 더 리빙 팩토리를 창업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커리어를 성장시켜 왔는데요.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가로수길에서 멀티 문화공간, 가로수길 2층 카페 세컨드 팩토리도 운영을 했었고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는 성남시 최초의 디자인 협동조합 몽당 디자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디자이너와 함께 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식물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집안 가득 식물이 있으니까 미세먼지도 줄어드는데 뭔가 마음과 생각도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 라는 걸 느끼고 이 좋은 점을 알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브런치라는 채널에 연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글들이 2018년도에 브런치 추천작이 되면서 우리 집이 숲이 된다면 이라는 책으로 출간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글을 쓰는 시간을 또 마련하려고 하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만났고 줄리아 카메론 작가님께서 매일 아침에 1년 정도 글을 쓰면 책이 한 권 나온다라는 이야기로 약간 촉발됐어요. 마음속에 뭔가 불이 탁 켜지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닝 페이지를 썼고 오늘 아침까지 7년 넘게 매일 쓰는 동안 책이 6권으로 늘어났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자아성장 큐레이션 플랫폼 민미에서 이 모닝 페이지와 리추얼을 코칭하기도 했어요. 창조성 코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초록생활 채널에서는 어떻게 구독자분들께 더 많은 정보와 행복감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식물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도 우리의 삶에 뭔가 도움이 될 때 조금 더 강한 동기가 촉발되는 것 같아요. 식물은 생명을 품고 있죠. 생명을 품고 있는 아이들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이렇게 촉촉한 게 있구나. 이렇게 작은 식물도 새 잎을 틔워내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때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들이 달라지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이오필리아라는 책을 쓰신 에드워드 윌슨 작가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는 다른 생명체를 이해한 만큼 그 생물과 나 자신에 대해서 더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생명체를 이해해야 나에 대한 가치도 더 크게,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식물을 통해서 다른 생명체를 이해할 수 있는 생태 감수성이 깨어납니다. 왜 생태 감수성이 깨어나야 하냐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 나에 대한 더 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죠. 식물과 같이 사는 삶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정신과 생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루틴과 또 여러 가지 글을 잘 쓰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창조성이 깨어난다라고 표현하죠. 창조성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꼭 아티스트가 아니어도 창조성을 깨워야 되는데요. 창조성을 깨운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운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예술가들도 물론 창조성이 필요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창조성이 필요해요. 일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죠. 돈도 그렇지만 시간도 그렇고 내 체력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적의 어떤 솔루션들을 찾아내는 것을 창조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성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아티스트웨이에 있는 워크숍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창조성 워크숍은 여러 곳에서 여러 형태로 진행이 되지만 제 채널에서 창조성에 대한 클래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뭔가 사는데 기운이 빠질 때,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채울 것들 중에 자연과 예술이 있죠. 저는 미술관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술관, 이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미술관에 갔을 때 에너지가 채워지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수족관이나 어떤 분들은 또 시계점 이런 데에서 에너지가 채워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의 경우는 미술관에 갔을 때 에너지가 많이 충전되는 편이라 식물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예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예술가들이 식물을 사랑하셨죠. 데이비드 호크니, 반 고흐, 헤르만 헤세, 모네, 수도 없이 많은데요. 이 많은 분들의 식물에 대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싶고요. 그리고 문학, 예술, 전시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좋은 책들을 제가 읽고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절판됐던 그런 속상한 경험들이 많아서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초록생활 시즌2라고 이름을 붙이고 초록생활 시즌2에서는 식물과 연계된 예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창조성에 대한 이야기, 글쓰기, 책 이런 이야기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삶에는 자연뿐 아니라 예술도 필요하죠.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 문학, 글쓰기, 예술, 자연으로 마음을 촉촉하게 채워보세요. 초록생활 채널에서는 자연과 예술을 통해서 마음을 촉촉하게 채우는 라이프 스타일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 8시에 업데이트 하려고 해요. 좋은 정보나 그동안 제가 써온 책들에 대한 낭독 영상은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